스페로 월렛을 활용해서 UTXO를 합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합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왜 UTXO를 합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는 비트코인 개수가 아니라 전송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UTXO가 작게 쪼개져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송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UTXO가 쪼개져 있으면 전송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고요. 소액 DCA로 모은 비트코인을 나중에 한꺼번에 전송할 때 수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멤풀이 한가하여 수수료가 낮을 때 UTXO를 합치면 작지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TXO를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스페로우의 이 테스트넷, 스페로우 월렛을 활용해서 UTXO 합치기 실습을 해볼 텐데요. 메인넷인 온체인에서 하지 않고 테스트넷에서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테스트넷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페로우 테스트 지갑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잭션 테스트넷에서 지갑을 만들면 이렇게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 BTC, TBTC가 이 속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5,300만 사토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리시브 주소를 먼저 UTXO 합치기용, 그러니까 합친 UTXO를 보낼 주소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리시브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라벨 붙여놓고 크리에이트 하면은 여기 있는 어드레스가 UTXO 합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새롭게 만든 주소를 UTXO 합치기용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그 중에서 카피 어드레스 해서 UTXO를 합치기 위한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UTXO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 중에서 DCA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UTXO가 들어와 있을 텐데 주소별로 UTXO가 이렇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있는 경우에는 주소를 중복 사용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제가 하느라고 여러 주소를 여기서 만들어서 UTXO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화면에서 UTXO를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합쳐서 보내고자 하는 이런 UTXO를 따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셀렉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Send Selected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꾹 누르면 이제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보내는 화면은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UTXO를 선택하지 않으면 UTXO를 자동으로 이 지갑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보내는데 지금은 12개의 UTXO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Pay2에 복사해 놓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요. 이것은 제 주소죠. UTXO를 합쳐서 같은 지갑에 있는 같은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벨은 UTXO 합치기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전체 금액을 다 보내기 때문에 지금 56,400 사토시만큼을 이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냥 1 가상 바이트당 이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냥 1사토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온체인 메인넷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오랫동안 컨펌이 펜딩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1사치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UTXO가 합쳐져서 주소로 가는지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reate Transaction을 이렇게 선택을 꾹 눌러도 되고요. 만약에 이 지갑에 다른 지갑으로 내가 보내고 싶다. 지금 이 전 화면은
같은 지갑 안에 있는 렉처 메인 테스트넷이라고 하는 이 지갑에 같은 주소로 보내는 건데, 만약에 제가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른 주소의 지갑을 여기 이렇게 탭으로 스페로에서 띄워놨다면, 이렇게 페이투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떠 있는 지갑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하나 선택해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크레이트, 여기서 이제 그래서 크레이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트랜잭션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트랜잭션, 여기에 보면 지금 12개 UTXO죠. 12개의 UTXO를 합쳐서 UTXO 합치기라고 하는 라벨이 붙은 주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Finalize Transaction for Signing을 누르면 사인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저는 지금 하드월렛에 개인 키를 다 집어넣는 테스트넷의 이 교육용 지갑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면 바로 사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에어갭 트랜잭션용으로 해서 하드월렛을 가지고 있고 스페로우는 와치온리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여기서 나온 트랜잭션을 에어갭 방식으로 하드월렛과 통신하게 해서 다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에어갭 트랜잭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인을 누르면 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언락 버튼을 딱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쭉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이 완료가 되면 서명된 트랜잭션, 여기에 있는 트랜잭션은 서명 전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명을 하고 나면 서명이 된 트랜잭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현재 이 스페로우 지갑에 연결되어 있는 플로우들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공용 주소로 공개되어 있는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노드를 통해서 서명된 트랜잭션이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플로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플로드를 스페로우 지갑에 연결해 놓았다면 내 플로드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트랜잭션을 클릭하면 쭉 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상태는 unconfirmed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화면에 트랜잭션 나오는 항목에 unconfirmed 된 합치기라고 하는 라벨에서 총 12개의 UTXO를 가지고서 하나의 주소로 합친 그런 주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UTXO의 데이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UTXO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전송할 때 수수료를 조금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 트랜잭션을 멤플 같은 경우에도 멤플 스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메인넷, 그 다음에 시그넷, 테스트넷이라고 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테스트넷을 선택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This is a test network, coin have no valu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안내 화면이 나타나 있는 테스트넷용 멤플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트랜잭션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트랜잭션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있고 총 12개의 UTXO를 잔잔바리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멤플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시각화해서 트랜잭션 쪽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UTXO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게 UTXO를 합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UTXO를 합치는 방법을 스페로우의 테스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각보다 수수료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 UTXO로 되어 있는 것을 보내는 것과 수십 개의 UTXO가 모여져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은 수수료 차이가 있지만 그 수수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보자가 잘못 전송하면 괜히 UTXO를 모으려고 했다가 잘못 전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긁어부스러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넷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고 실제 메인넷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주소에서 하나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흔적이 남죠. 아까 mem풀을 봤을 때 여러 개의 작은 그 UTXO가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차피 다 온체인 데이터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툴을 돌리면 여러 개의 UTXO가 하나의 주소로 UTXO 합치기가 되어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mem풀이 붐비면 오랜 기간 비트코인이 묶일 수도 있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주 초기인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수수료 절감 효과도 크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규모로 성장했을 때는 자그마한 수수료가 매우 아깝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스페로 월렛을 가지고 제가 UTXO를 합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충분히 테스트넷에서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와치온리와 하드 월렛을 활용해서 에어갭 트랜잭션을 통해서 UTXO를 합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